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월 24일 일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까지 보면 날씨가 엄청나게 춥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 경마도 그렇고 일일 경마도 상당히 좀 이 날씨의 변화, 찬 기온에 따라서 변화에 무쌍한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마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백동일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동일 위원,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 걸어 들어올 때 정말 옷깃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구석구석 때리는 것 같아요. 가천 경마장 더 춥거든요. 이번 주를 뭐 어렵다 이런 것보다 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추위 자체가 10몇 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 자체가 체감 온도 자체가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건강하셔야 경마도 즐기실 수 있고 경마를 분석하는데도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과천 주로 자체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돼서 주로의 변경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 주로 자체가 선행 일변도의 주로였다면 반대의 모습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판단 분석도 중요하시겠지만 초반부 1경주, 2경주, 3경주 정도까지는 무리한 공략 하시기보다도 가볍게 주로까지 파악해 주시는 것도 함께 공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주로의 컨디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람도 동물입니다.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과 추위를 덜 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시한 컨디션을 보면 대부분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시장에 가면 나는 마필 컨디션을 잘 볼 줄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더더욱 춥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마필들은 눈에 확 띌 수 있습니다. 그런 마필들을 좀 꼼꼼히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반에 몰아붙이는 탄력감은 상당히 우월했기 때문에 데뷔 전 강자 피한 병주라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훈련 패턴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 강공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런 표현 좀 쓰고 싶습니다. 저 역시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결국 이번 편성에서 전개에 대한 이점 자체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경주에 보면 어찌 보면 이 마필의 능력을 좀 인정할까 이런 마필이 좀 있어요. 상당히 궁금한 마필이 있는데 첫 경주부터 시작해 봅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에선 좀 인기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마필 같아요. 과연 그 마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이 이번 경주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종일 의원, 이번 경주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데뷔 전에 선전했던 마필 12번마 마중물이란 마필이 이번에 출제하고 있어요.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보여준 능력에서 잠재력이 됐지 앞으로의 모습 자체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을 보시면 내선 자체, 최단 거리에서 스피드를 보여주는 마필이 상당히 많고요. 마중물 자체가 직전에서는 내선 자체가 빠르지가 않아서 좀 가볍게 3선까지 가담을 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좀 판단합니다. 전개 자체나 어떤 전개 여건 자체를 판단하시더라도 마중물 자체에서는 저는 이번 경주가 바로 검증의 무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중물은 그러면 이번 경주에 전개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불안한 인기마로 지목하신 건가요? 네, 불안한 인기마로 이번 경주에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돌 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마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번 경주 기대감을 가지는 마필은 내선에 있는 1번 마 천리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를 치르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당시 외선 9번 게이트에서 거의 추진 없이도 굉장히 발빠른 스피드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요. 직선에 들어와선 당시 주행 심사를 전담했었던 김영진 기수가 가벼운 채찍에도 무엇보다 채찍 반응 자체가 상당히 탁월했던 마필입니다. 외선 마필과 병합 속에서 성과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내선 1번 게이트의 문세영, 선행 선입 충분히 가능한 이번 편성에서 천리라면 데뷔전 기대치 충분하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천리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데뷔 이후의 두 번의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8번마 림팜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3선 좀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에 몰아붙이는 탄력으로 아쉬운 코차로 3위권에 마크했었고 직전 경주에서 늘어난 거리 결국에서는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에서는 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선위권의 전력으로 이번엔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줄어든 1000m 거리를 맞이해서 상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의 평가를 했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한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대감이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마필은 7번마 나나일 것 같아요. 1000m 단거리에선 단독 선행도 가능했었고 참고 가서 한 발도 가능한 모습인데 늘어난 1200에서의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 적응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세력들이 많은 이번 편성에서 최단거리 1000m의 김동수 기수 안장 준비하는 모습도 변화가 좋았던 만큼 충분히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 목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인 마필 중에서 온마 동해창가란 마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전력차는 크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함께 재검을 치렀던 마필이었던 매직 댄서 완전 물결 사이에서 오히려 좀 더 발빠른 선두력으로 앞서는 장악했다는 점에선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 의원은 인기권 세력 중에서 1번마 천리 그리고 8번마 림팜의 상승을 좀 기대했고요. 여기에 7번마 나나 그리고 기습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5번마 동해창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이 12번마 마중물이란 마필이 전개가 어렵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이 마중물이란 마필이 주행심사 때도 보면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채찍을 동료시에 보면 주행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힘이 좀 덜 차서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열어두고 싶었던 말인데요. 데뷔전에 보면 상당히 근성이 좋은 모습 속에 선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보면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채찍을 거의 들기가 만만치 않았던 말입니다. 과연 1000m 경주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하겠지만 12번마 마중물은 악벽이다 조심 있게 좀 단정을 줘보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데뷔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번마 마중물은 악벽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돌 의원이 여타 마필은 모두 소개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마필을 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6번마 스타 아리라이너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뛰는 모습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산만하다라고 좀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눈감면을 신청하고 경주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가 돼요. 그래서 6번마 스타 아리라이너 마필도 복병권 전력으로선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등록했습니다. 13두의 마필이 등록을 했습니다. 총 13두의 마필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권을 장악하기 만만치 않은 말들도 상대권 전력으로 좀 인기를 나눠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를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3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고요. 전반적인 스피드형 마필들의 대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모든 능력과 전개, 잠재력과 준비, 그 경주 조건 자체를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편성인데 1번, 2번, 4번, 9번 네 두가 초반부터 결승선 지날 때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초반부 전개에는 인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이죠. 1번마 뮤지니가 빠르게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모습이 판단이 되고요. 우선 뒤이어서 승급전 무난하게 적응 마친 2번마 성은마르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 선입 가능성, 선행 가능성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승급전이지만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스피드에 대한 상승세가 좋은 9번 더블 스틸도 충분히 선두권에서의 가담 능력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만의 페이스만 유지해줘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마필이죠. 3번 포트 스톡션도 3마리 후미에서 아니면 앞선에서 충분히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9번, 4번 총 4마리가 초반부터 직선 주로까지 계속된 접전이 그려질 모습인데 무엇보다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감이 단연 강하다 표현할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포트 스톡션이란 마필입니다. 기본 뚝심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상승세의 마필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은 직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외측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한동안 고생이 심했고 순치하는 과정 속에서 직전 점핑 출전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그 발주 자체에서 밀린 모습에서도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탄력만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점에서 상당히 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승급이 돌아와서 상대 마필들의 보다도 부중 자체가 올라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포트 스톡션이라는 마필 자체도 결코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게 펼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중심권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1번마 뮤지니의 상승세, 스피드의 강점이 우수한 마필, 상승세의 마필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행을 나섰을 때 역시나 위력감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죠. 인게이트 이점 속에서 걸음의 여유는 여전히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두의 마필들은 1번마 뮤지니의 전개 여부에 따라서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9번마 더블 스틸, 객관적인 전력에선 다소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훈련 과정을 통한 성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스피드의 강점이 좋은 상위군의 신봉불패란 마필과의 병합 속에서 오히려 스피드감에서 여유감이 있었던 모습이라 1번마 뮤지니가 길어진 주기 속에서 골막 여파로 이번 경주 늘어진 주기라면 그 틈새에서는 충분히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역시 2번마 성은마르도 직전 승급전 선행강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승급전 적응을 무난하게 마치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 틈새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펼쳐준다면 이변 세력으로선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마필 4번마 포트 스톡션을 중심으로 1번마 뮤지니, 9번마 더블 스틸, 2번마 성은마루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경주를 제가 늘상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 차에서 많은 그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백동희 형,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1번마 뮤지니가 구주 지금 들어본 얘기 구주 때문에 이제 그 상대만은 왔는데 냉정히 성운마루나 더블 스틸이 선입으로 뛰어서 입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에 봐서는 두 마필 다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뮤지니가 이제 구주 늘어진 주기 속에서 골막의 여파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추천을 드렸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 마필들이 보면 뮤지니가 선두권을 장악에 실패했을 때 성운마루나 더블 스틸이 선두권을 장악해서 버틸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궤도를 풀어갈 때 보면 그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뮤지니가 9주 만에 출자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포트 스톡션이라는 마필, 포트 스톡션이라는 마필은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선두권 장악에 실패해서 외삭기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눈가면을 신청하면서 이런 부분이 순치가 되더라라고 표현했고 지난번에 점핑을 감행에서도 추임력으로 이겨냈습니다. 물론 앞에서 싸웠다는 하지만 강한 상대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4번마 포스트 스톡션은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로 봤습니다. 뮤지니나 마필이 이제 9주 만에 나오는 것이 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죠. 주행 중 보면 고개가 조금 높고요.
마지막 결승전에 보면 내측으로 좀 기대입니다. 뮤진이가. 근데 서운마루나 9번마 더블 스틸의 순발력에서는 저는 1번마 뮤진이가 선두권을 장악하는데 문제 없다 봅니다. 그래서 1번마 뮤진이를 상대마로 오히려 이제 4번 포스트 덕션 그리고 마체는 좀 얇아요. 이게 이렇게 주로가 무거워지면 이런 마체 얇은 마필들, 왜소한 마필들이 취입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8번마 해피투데이가 종반의 뚝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고 좀 평가됩니다. 생각 차이가 좀 반야하게 들리죠. 어찌 보면 저희들이 추천드린 말은 백돌위원이 4번, 1번이 있고요. 저는 1번, 4번이 있지만 거기 뒤에 따라오는 상대마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 지난주 여러 개의 경주를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래 보면 미라클, 마니아, 그다음에 나쁘지 않고 제주경마, 부산경마, 서울경마 골고루 좀 접근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백돌위원은 기복 없는 적중을 좀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돌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역시 이제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총 14주의 마필, 더구나 좀 안말들 간의 경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 많은 두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11번마 골드마인, 13번마 와이키키가 있는데 과연 이 두 마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한 경주입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기본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꽤나 있고요.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전력들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경주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주에 대한 중심에 대한 믿음은 확고히 서 있고 무엇보다 후차권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시점의 마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편성인 것 같습니다. 역시 11번마 골드마인을 중심으로 한번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때 약간의 사행 악벽을 보이면서 데뷔 전에 약간 불안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늦은 발주 속에서도 열감이 있었던 주폭, 직전 이후에는 따라가는 스피드 자체에서의 여력감, 비록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추진과 악벽 어느 정도 순치를 해줄 수 있는 다카시 기수가 기승한다는 점에서 상대들의 전력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경제 중심 마필이다. 좀 확고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일 것 같아요. 지금 후차권을 보시면 팔려주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 요소를 하나씩 다들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마필을 꺾어내야 될지를 상당히 올바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게 준비한 편성, 꺾어드릴 마필은 분명히 있고요. 자신 있게 노려야 될 마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믿음에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우선 자신 있는 경주인 만큼 위력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기만 두 마필을 말씀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는데요. 백돌위원은 11번마 골드마인을 선택했어요. 11번마 골드마인의 상승세를 기대하면서 상대마를 몇 대의 마필을 좀 말씀해 줬는데 그중에 옥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융경마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방송을 찍으면서 이 금융경마 끝이 나고 금융을 찍고 나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럴 것을. 백돌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주 금융경마 상당히 이변이 좀 많이 났어요. 이변이 났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전체적으로는 편성의 난이도, 우선은 능력 접전 구도 속에서 그런 편성도 있긴 했습니다만 주로의 양락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도 내선 주로 자체가 많이 무거웠었고 내선에서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들은 상당히 많이 몰락을 하면서 오히려 가볍게 외선에서 전개를 펼쳤던 마필들의 이변이 속출했었는데요. 역시 1호 부산 경마 자체에서도 편성의 난이도나 우선은 구도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일단 이 방송을 하고요. 1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데뷔전을 치르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9번마 백두영웅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11월 21일 때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마필의 전력차가 좀 뻣뻣한 모습이 있어서 좀 거세를 담행하고 1월 9일 때 다시 한번 주행심사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거세하고 나서 마필 자체의 스피드감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데뷔전 함께 뛰었던 능검에서 함께 뛰었던 제네럴한 마필이 선전을 해줬었죠. 내측에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나섰었고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는 과정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마필이 뛰려는 근성이 상당히 돋보였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한 모습에서의 여력감도 괜찮았었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산의 주로 자체가 금요금에서 굉장히 좀 내선 주로가 무거웠습니다. 외선에서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백두영웅이라면 좀 더 노림수는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9번마 백두영웅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안쪽에 있는 3번마 섀도우 박스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아쉽긴 합니다만 상대적인 마필들의 전력의 격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3번마 섀도우 박서의 선전 자체는 좀 기대감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내선에 있는 1번마 라온 벤트리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직전 경주의 경주를 보시면 사실상 입상하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났는데 그 격차를 끌어내면서도 입상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반부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라온 벤트리 자체의 취입력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편권의 세력에서 엄마 불꽃 청춘열 마필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14주에 의도적인 좀 길게 주기를 잡아주면서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필의 스피드감이나 탄력 자체는 데뷔전에 보였던 모습보다는 완벽하게 지금 변화를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까지 한번 염두해 보시는 것도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두영은 9번마 백두영 신의 마필이에요. 신의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3번마 섀도우 박서 그리고 1번마 라온 벤트리 여기에 5번마 불꽃 청춘을 상대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추천 마필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12월 25일부터 해서 그 연말 경마였었죠. 근데 12월 25일, 26일, 27일 날 전부 다 부산 경마를 치렀습니다. 그때 보면 제가 그 이번 주 금리 경마를 부산 경마를 점합하면서 내선 주로에 무거웠던 애들, 무거움을 선택했던 마필들, 좀 아쉽게 졸전을 펼쳤던 마필들을 선택을 하면서 이번 주 금리 경마를 접했는데 그런 말들이 선전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마필이 또 내선을 선택했을 때 내측이 무겁기 때문에 또 몰락하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할까요? 정말 그 겉만 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12월 25일, 26일, 27일 날 주로 컨디션이 내선 주로가 무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좀 몰락하는 마필들은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렸고 이번 주 부산 금요 경마를 보면 그때와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뛰었던 말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하는데 일요 경마도 이런 부분을 좀 접근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번마 위닝길리가 지난번에 진로가 막혔던 말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6번마 스파리바리라 마필이 내선에서 선두권 장악해서 마지막 끝걸이 무너졌는데 이 마필도 내선을 선택했던 것이 아마 페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서울 1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의 접전일까요? 어찌 보면 인기마도 조심스럽게 좀 두들겨 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보입니다. 레이팅 점수가 35점인데 마필의 능력이 크게 앞서 있지 않는데 부담중이 좀 올라간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3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고요. 기본 힘에 대한 열감이 좋은 마필들의 상당히 접전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마필 자체의 전개나 마필 자체의 선입에서의 가능성 자체,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회복세까지도 꼼꼼히 체크가 필요했던 편성인데 역시나 능력과 전개, 잠재력과 준비,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였습니다. 1번, 2번, 5번, 12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계속된 접전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초반부 전개는 인게이트 이점에 1번마 조국의 등불이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밀린 게이트지만 중속감이 좋은 마필이죠. 12번마 빅챔피언도 충분히 선의권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서히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 2번마 과속돌풍도 게이트 이점을 활용한 선입전기가 가능해질 모습이고요. 종반 힘으로 역전을 노릴 마필 5번마 합작품까지도 힘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났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12번, 2번, 5번 네 두가 초반부터 3코너 이후까지의 접전이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우수하다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은 내선에 있는 1번마 조국의 등불이란 마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지만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죠. 데뷔전 당시에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지를 못해서 걸음의 여유는 있었습니다만 전개 자체를 끌어내질 못했어요. 실전 이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게이트가 밀린 가운데 장구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마방에서는 아무런 장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경주를 가볍게 띄워줬는데요. 마필에 대한 스피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발빠른 모습으로 외곽 밀린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직선에서의 주폭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록 이번의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인 강점은 전개적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모습이라 준비 잘 된 이번의 경주라면 다시 한번 선행강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후차권에선 12번마 빅챔피언의 회복세의 기대감이 좋은 마필입니다. 기본 선임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도 당연히 많은 인기를 끌어줬는데 인기에 비해서는 다소 졸전의 모습이었죠. 중반 이후에 뚝심이 우수한 마필인데 전개 자체가 좀 아쉬웠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마필을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든 마필들 중에서 훈련 성과로 따진다면 12번마 빅챔피언이 가장 앞섰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외산 마필인 3등급의 정상천마, 굉장히 마필 자체가 끌릴 만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데 그 마필과의 경합 속에서도 열감이 돋보일 만큼 최근 대비 상태의 호전세라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마 과속돌풍이란 마필의 전개의 여부도 힘에 대한 여유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면서 뚝심 자체의 여유가 강해지는 마필이죠. 직전에도 변화의 우수한 모습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함께 호흡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안쪽 게이트인 것 같아요. 외곽에서 몰아가며 타줘야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게이트가 약이 될 수 있을지 독이 될 수 있을지 하지만 마필 자체의 성장세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 극복 가능한 세력 중에선 한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대 복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마 합작품. 승급전을 치르지만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우승 없이 3착 승급으로 이번 등급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능력 자체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하지만 마필이 보유한 힘 자체로만 판단했을 땐 좀 더 빠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었던 전력인데요.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고요. 훈련 시 주폭이나 안정감 자체는 최근 대비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의 몇 두를 제외하곤 그렇게 강조하는 이번 편성, 힘에 대한 타이밍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종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습나설 마필 1번마 조국의 등불을 필두로 12번마 빅챔피언, 2번마 과속돌풍과 종반 힘으로 역전 노릴 5번마 합작품까지 네 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국의 등불이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조를 달리는데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저도 조심스럽게 일본과 조국의 등불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자, 백돌 의원, 이번만 가속돌풍하고 12번만 빅챔피언을 이제 상대마로 지목하면서 가속돌풍은 1,400m를 극복을 했어요. 근데 빅챔피언은 지난 경주 이제 그 1,400m 선전했지만 지난 경주 1,300m에서 어찌 보면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인기를 많이 모으고 졸전을 펼쳤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이유에서 가속돌풍보다 빅챔피언을 더 우세하게 평가했는지요?
오히려 게이트가 바뀌었더라면 보는 시각도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과속 돌풍 같은 경우에도 순간 스피드보다도 이제 몰아가는 탄력이 좋아서 안쪽 게이트보단 바깥쪽 게이트가 유리할 것 같고요. 빅챔피언은 직전에 게이트는 바깥쪽에 있었습니다만 초반부 전개는 제가 원하는 만큼 못 풀었다고 판단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죠. 두 마필 중에서 훈련에 대한 성과 자체만 따져봤을 때 빅챔피언의 의지 좋은 모습 자체의 모습이 상당히 성장세가 돋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의 경주라면 회복세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믿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조구의 동굴의 상대만, 2번마 가속돌풍, 12번마 빅챔피언을 말씀해줬고 5번마 합작품 같은 경우는 비록 3착승을 했지만 출력이 이제 좋은 마필이죠. 과연 이번에 이제 그 기가면하고 제가를 신청하고 나오는데 과연 이제 이전보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또 건너나 이번 경주가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를 달리기 때문에 5번마 합작품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11번마 조계산이라는 마필을 제가 그 1200m 경주죠. 가천대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한테 이 마필을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병마로. 이 조계산이라는 마필을 기사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니콜라 기수가 많은 마필을 기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니콜라 기수의 기승수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조구의 등불이 승급전에 있는 말이 끌어가는 데 있으라 아니면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거리가 늘어났던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풀려가겠지만 조계산 좀 좋아진 마필 그리고 거기에 능력 기수가 기사한다는 점에서 복병권 세력으로는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능력 상승세에 있는 마필과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마필 간에 치열한 접전, 난타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경주인데 백두리 의원,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우세하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기본 능력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은 몇 두가 있는데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위력이 세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번 편성에서 앞으로의 잠재력 기대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가 가능한 마필 곰마 새로운 스텔스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당시부터 열감이 있었던 마필로 판단을 했었고 대회전 자체에서도 가벼운 전개 속에서 종문에 몰아붙이는 탄력, 단거리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열감이 있던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준 전력인데요. 비록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상대권의 선두권의 마필들이 몇 두가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성장세 자체나 스피드감 자체, 정말 열감 자체 매번 훈련할 때마다 마필의 주폭 자체가 살아나는 새로운 스텔스라면 상대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있는 이번의 경주 오히려 잠재력 기대치에서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승급전에 나서는 고구마 스텔스, 새로운 스텔스의 상승세를 기대한다.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선에 있는 1번마 유성 타이거겠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사실상 애니나이라든가 당대킨 여러 대의 마필들이 선두권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 내측에서 선입권 전개가 좀 밀리게 됐습니다. 직선 끈끈함 자체는 끈끈한 모습이었는데 승급전을 감안하고 상대를 감안했을 땐 나름의 역주는 펼쳐졌다 판단하고 있고요. 주기 자체가 찰가상으로 약간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된 모습을 보시면 열감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내선 게이트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는 유성 타이거의 선전을 좀 더 기대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마 블루스톰이란 마필 역시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드에 대한 열감이 상당히 우월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늘어난 1300 거리라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도 선두권을 무난하게 장만해준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별물이라는 마필이 늘어난 거리에 도전을 하고 있죠. 이 마필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앞선을 장악해야 잘 뛰어준다고 이제 판단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전력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별물이 6번마 블루스톰을 보내놓고 따라갈지 아니면 좀 더 추진을 해서 장악을 해줄지의 모습 자체는 당일에까지 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주폭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도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역시 또 이제 그 경마를 바라보는 게 그 여러 사람마다 뭐 각자 또 틀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민을 하면 또 틀려질 수 있는 게 경마라고 좀 보는데요. 이번 경주는 능력 상승에 있는 마필 간의 접전 구도라고 평가되고요. 저는 6번마 블루스톰이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고 1300m에 도전하지만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을 모색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또한 버틸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6번마 블루스톰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10번마 미스블루란 마필이 지난 경주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두권을 장악했지만 에버인에버란 마필하고 엄청나게 경합을 했죠. 근데 결국은 내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1경주 때 부산 중계 1경주 때 말씀드렸지 12월 25일, 26, 27일 내선주로 다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보면 정말 밖으로 결승선 오면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자 10번만 미스블루가 11월 27일 경주에 보면 그 유성 타이거하고 뛰었을 때 보면요. 애니나인이 끌었던 넷을 외곽을 전개하면서 1,400m를 많이 뛰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번만 미스블루도 상대방으로 좀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하겠고 1번만 유성 타이거가 과연 이제 흙을 맞고 못 뛰었은 건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세마 경주 데뷔전을 치렀는데 깜짝 선전했던데 그 외곽 취입으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외선 선취입을 발휘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제 내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냐가 좀 조심스럽고요. 2번마 끝판질주는 지난 경주에 좀 약간의 착집을 나누어서 전개가 좋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마 끝판질주까지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6번마 블루스톰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동일 위원은 9번마 새로운 스텔스의 상승을 기대하며 1번마 유성 타이거, 6번마 블루스톰, 8번마 별무리까지 상대마로 지목해 줬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백종일요, 백산 직전보다 좀 부담률이 좀 올랐는데 충분히 극복 가능하겠죠? 네,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전부터도 전 개인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마필이었는데 외곽에서 선두권 가담할 때 좀 무리하다 보니까 좀 몇 번의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극복을 해냈고 직전 1700에서의 변화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 강점에서 이번 경주까지는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3번마 백산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고. 이런 경주는 상대말을 어떤 말을 이제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백동이요. 상대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존의 마필들보다 오히려 승급하는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1번마 에어즈락이란 마필이 순발력에 대한 강점이 있었는데 지구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선 상대적인 상대들의 능력이 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여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의 이점을 4km까지 받아는 이번의 경주라면 예측 최적 선행선입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마 카리스마킨이 과거 혈종이란 질병 때문에 한동안 조금 마지막 직선줄에서 주폭 자체가 좀 크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모습을 많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카리스마킨의 장점은 선취입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역시 승급 전 5kg의 감량을 받아냈습니다. 과거 5등급에서 무거웠던 부중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세영 기수의 기승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복병권의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마 레이스신 부산에서 올라왔죠. 부산에서도 단거리에서는 역주가 가능했었고 1,400 늘어난 거리 선전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의 첫 경주를 치렀던 직전의 경주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무리 없이 중후미권 전개를 펼치면서도 마지막의 걸음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서서히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상대적인 강자가 없는 이번의 편성이라면 레이스신의 순발력과 선임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드러났다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준 두 마필 백산의 상대마 1번마 에어지락 그리고 이제 4번마 카리스마킨이 좀 인기를 양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쓸게요.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 장악은 어떤 말이 할까요? 우선은 나와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승자아니가 가장 객관적인 스피드에서 앞서 있겠죠. 승자니가 단독 선행을 주도하고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하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의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도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 승잔이가 좀 지구력에 좀 단점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공백을 가졌던 이제 고련증 때문에 이제 공백을 가졌던 말인데
단독 선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어디까지 뛰어줄 수 있을까? 저도 스스로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주로가 좀 무거워질 겁니다. 이런 편 때문에 승자한이란 마필은 이제 컨디션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저는 이 마필의 한 마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9번마 미래번쩍이란 마필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미래번쩍이란 마필이 저는 주행심사 때 보면 이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발력이 정말 좋구나 이런 표현을 했던 말 같은데 오히려 실전에서 취부로 올라왔던 말이고 싸웠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공백 갖고 최근 경주에서 이렇다를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1번마 에어지락, 4번마 카리스마킨이 감량수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9번마 미래번쩍이 결코 무거운 달고 있지 않다고 보집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라운볼라벤이나 히너스슨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레이스에서 비록 졸전이라고 하지만 채찍을 놓친 상태에서 또한 최선의 말머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걸음이라 그러면 저는 9번마 미래번쩍이 휴양 이후 좋아지고 있다. 이런 편에서 9번마 미래번쩍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백동일 위원은 3번마 백산의 상대마로 1번마 에어지락, 4번 카리스마킨, 복병권 세력, 6번마 레이스신을 말씀했고요. 저는 3번 백산의 9번마 미래번쩍 이 두 마필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국내사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8경주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속 불패가 직전보다 5.5km 부진을 얻었다. 56.5를 달고 있다. 뭐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56.5를 달고 뛰었어요. 또 56.5를 달고 외선 선두권 어찌 보면 뭐 힐타운가요? 그 마필을 보내놓고 뛰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보면 4번마 리틀 브라운도 빠르고 8번마 상간마마도 빠르고 5번마 호루라기도 순발력이 빠릅니다. 과연 가속 불패가 예전처럼 한 마필을 두고 뛸 것이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10번마 가속 불패 많은 인기가 예측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필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마필로 갈 겁니다. 10번마 가속 불패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1위경마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일요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까다롭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고 과연 그 마필이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던 경주입니다. 백동희 의원,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 두의 마필들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안쪽에는 1번마 마이티잼의 상승세는 좀 더 기대감이 앞섰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이티잼이란 마필 자체를 보시면 마체가 굉장히 얇아요. 420kg대에서 30kg대. 데뷔 초에는 뭐 식욕 부진을 위해서 체중도 급감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마체가 얇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종반에 몰아붙이는 탄력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늘어난 거리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발력보다도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강한 마필이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선입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한 2두 정도 빠른 마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마필들을 제외하곤 1번 게이트 바깥쪽에 있는 마필도 그렇게 발 빠르진 않아요. 마이티잼 이번에 충분히 자리 선점도 가능해졌고 거리 자체도 부담이 없고요. 능력 상승세에 대한 준비 자체도 여유감 있게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합니다. 예, 1번만 마이티잼.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마이티잼이 마체가 얇잖아요. 근데 이 주로가 무거워지면 이러는 거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게 가는 모래가 이게 붙는다 그러죠. 붙는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런 말을 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 허벅허벅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겨울 되면 마체가 좀 왜소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인기만 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좀 평가하거든요. 더군다나 마이티젠 같은 경우는 마체가 왜소하다 보니까 그 김혜성 기수가 조금 이렇게 몰아쓰려고 애를 썼는데 정정희 기수도 그렇게 타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주로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5번마 휴즈로드를 제외하곤 마체 자체가 대부분 얇습니다. 휴즈로드만 500kg대가 넘는 마필이고 대부분의 마필들은 400kg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얇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판단을 해봤을 땐 마필의 능력에 고유 능력을 판단한다면 역시 마이티즘의 선전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마이티잼 상승에 기대한다.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11번마 아틀라스2죠. 참 계륵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끌리는 모습 때문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었고 오히려 놔주면서 선행을 갔을 땐 버티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직전 경주 따라가는 이선 전개, 따라가는 전개, 좀 중후미권 전개에서 감고 올라오는 마지막의 탄력은 상당히 좀 변화의 폭이 있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스카이레오란 마필 자체가 워낙에 순발력이 좋아서 선두권 장악은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은 전개만 펼쳐준다면 잠재력 기대치에서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안쪽에 있는 이번만 네 사람 담양이란 마필이 종말에 몰아붙이는 탄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직전에는 좀 주기가 좀 많이 늘어지게 되면서 단거리에서의 추입의 타이밍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면 네 사람 담양의 잠재력 자체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나와 있는 12마리 중에서 앞으로의 잠재력 기대치가 가장 우수한 게 누굴까 판단해 본다면 역시 5번 휴즈로드일 것 같아요. 데뷔 초에 보여줬던 주폭에 대한 탄력, 그 이후에 실망감도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해진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라면 충분히 주폭존 휴즈로드의 선전 자체도 기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휴즈로드가 승급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성적을 얻고 있지만 이마필의 발전 기대치, 백돌위원이 말씀한 식으로 발전 기대치를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1번마 마이티잼 마체가 이제 420kg짜리고요. 내사랑 담양도 마지막 한 발은 상당히 좋은 마필 같은데 430kg가 나갈까 말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 마지막 한 발을 추입으로 싸워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건 뭐 앞에 주로 같은 주로 컨디션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3번만 로열 지블리도 원래는 그 선두권에 좀 가담하면서 좀 결정력이 없었던 말이죠. 그래서 참고 타는 연습을 계속 묻어내었던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만 로열 지블리의 마지막 한 발. 또한 스카이레오가 끌어가는 데 있으라면 이제는 뭐 10번마 선크레스트 마필이 1800m에서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런 편성이라면 저는 이 10번마 선크레스트의 추입 타임 잡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돌위원은 1번마 마이티잼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대마로 11번 아틀라스2, 2번마 내사랑 담양, 그리고 5번마 휴즈로드를 말씀해 줬고요. 저는 5번마 휴즈로드의 이번 경주에 강공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마로 빈기권 사례지만 3번마 로열 지블린을 좀 관심 갖고 싶고요. 그리고 1번마 마이티잼, 10번마 선크레스트 이런 마필들을 상대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칼바람이 붑니다. 정말 그 경마공원을 가면 이게 분지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춥기도 춥고 덥기도 한데 이런 곳인데 정말 많이 추울 거예요. 이럴 때 백돌리언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정말 내가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또 경마가 추리 게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리를 하기가 좀 더 분석하기가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이 추울 때 건강 유지하고 정말 이 일요 경마 실상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가 휴장 이전 경마를 치러야겠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